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1440년 명정통 5년 충청도 관찰사 윤형이 온천 거둥 후 병이 나은 중궁의 일을 진하들이다. 도사 이계현을 보내어 아뢰기를 중궁께서 온천에 거둥하시어 깨끗이 모욕하시고 병환이 나으셨사오니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는 병진년부터 흉년이 든 이후 민생이 간고하였다. 그러나 중궁의 병세가 점점 위독함으로 후회가 있을까 염려되어 그 행차가 있었더니 이제 경 등이 범사에 힘써서 보살펴 병이 낫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였다. 의정부와 승정원에서 역시 모두 예골하여 진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강도 살인죄를 범한 청량현 백성 최소고미 박승통 하막동 박소고미 노소근동 등을 처참하다. 강도로서 살인하였사오니 청하오건대 모두 유로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다라 이라 등이 와서 토삼로를 바치고 유기를 청구하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성봉조를 함길도로 보내 종실 청리로 연관되어 복호하려는 자들의 진위를 조사하다. 처음에 파가 종실이나 청리에 연관된 자는 모두 복호하게 하였으므로 함길도 사람들이 파에 연관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자못 많아서 의건부 진무 성봉조를 보내어 진위를 조사해 알아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용도가 부족하다는 대마도 종원칠에게 곡식을 인편으로 붙이다. 예조에서 종원칠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도의 여러 관인이 무릇 사람을 보내어 통신하는 데 반드시 도주의 문인을 받도록 이미 전에 입법하였는데 이제 조카가 보낸 사람은 도주의 문인이 없어 전약에 어긋나니 접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들으니 조카가 용도가 부족하다 하기에 당상에 고해서 즉시 글이 아뢰어 이에 쌀 콩각 30석을 돌아가는 인편에 붙이니 보아서 영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상중에 창기를 간통하고 사냥질한 이 세남을 탄핵하다. 지평 송취가 아뢰기를 이 세남은 모상중에 있으면서 창기를 간통하여 음욕을 자행하였으므로 유를 상고하여 과제해서 사율원의 도역을 정하였더니 겨우 대상이 지나서 친히 매를 팔뚝에 얹고 해풍에서 사냥질하였으니 죄가 대악에 관계되었거늘 이제 휴가를 주었사오니 만약 그러하오면 악한 짓을 한 자가 무엇에 징계해 되겠나이까. 청하옵건대 그 명령을 도로 거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아들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으므로 휴가를 준 것이다. 만약 일이 사생에 관계되었으면 비록 노주의 사이라도 걱정이 하지 않을 수 없거늘 하물며 부자의 정리이겠는가. 또 그 아들이 서울 안에 있으니 내가 휴가를 준 것이니 어찌해서 불가하냐 하였다. 취가 다시 아뢰기를 도역 중에 있는 사람은 비록 부모의 병에 가보지 못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자식의 병이겠나이까. 신은 생각하옵기를 그 아들이 멀리 다른 지방에 있으면 정교가 옳겠사오나 그 아들이 서울 안에 있어 조숙으로 같이 사는데 하필 휴가를 받아야만 그 병을 구원하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죄를 범하여도 유형에 있는 자라도 부자간에 만약 질병이 있으면 내가 모두 서로 만나보게 하려고 하는데 황차 세남의 아들은 양령의 인척이 되었으니 비록 도역을 용서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거늘 어찌해서 휴가를 준 것을 말하는가 하였다. 사관은 주와 헌납 최지지가 역시 와서 아래어 청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사헌부에 한 것처럼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남방의 비변에 대한 대책으로 좌도 처치사 이하를 교체케 하다. 남방의 일도 불갑을 염려하여 할 것이니 마땅히 용약이 겸비한 자를 택하여 남방을 맡겨야 할 것이온데 좌도 처치사 이각은 겁이 있고 무모하며 이제 또 만기가 되었사오니 청하옵건대 전도 절제사 이징석으로 교대하게 하옵시고 우도 처치사도 무용이 없는 데다가 이제 또 나이가 늙었사오니 전 중추원부사 김효성으로 교대하게 하옵시고 좌도 도만호는 대호군 곽웅으로 교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관물을 도둑질한 목천 현감 박용 회득 현감 박염을 탄핵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목천 현감 박용이 본현의 관물 15관을 도둑질하여 쌉고 회득 현감 박염은 본현의 관물 10관을 도둑질하여 싸우니 모두 율에 의하여 과제하고 자자하소서 하니 명하여 모두 자잘하는 것은 문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9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9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사학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주 판관 이호신에게 해유를 주어 부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조에서 보고하기를 지금 전주 판관 이호신이 일찍이 개성부 도사가 되어서 의창의 포흠을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지 못하였으니 본직을 채차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개성부의 직관은 경안에 실려있고 녹도 경창에서 받음으로 실상 경관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외방관리의 묵은 것을 거두고 새 것을 주는 법에 의하여 해유를 주지 않는 것은 실 온당치 않으니 청하건대 군자간 관리의 예의에 의하여 해유를 주어서 부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운부 진무 김여지를 축하다.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경운부 진무 김여지가 깊이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인구와 말을 많이 적에게 실략당하였으니 자세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양산 사람이 벼락으로 맞아 죽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이해의 고신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이해 정인지 임종선 이계란 한승순 김중곤 권형 김효성 이징석 등을 제수하다. 이해로 서산군을 정인지로 형조 참판을 임종선으로 예조 참의를 이계린으로 첨지돈영부사를 한승순으로 첨지중추원사를 김중곤으로 사관은 좌사관 대부를 권형으로 우헌납을 삼고 김효성으로 기복시켜 경상좌도 도원무 처치사를 이징석으로 경상우도 도원무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에게 초혼을 주고 이품 이상은 초혼을 타게 하다. 이로 인하여 예조에 전제하기를 이제부터는 이품 이상은 초혼을 타게 허가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전주판관 이호신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전라도는 산수가 배치하여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편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니 호신이 아뢰기를 병진년 이래로 연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생업을 잃었는데 근자의 연변의 성을 쌓는 역사가 없는 해가 없어서 백성들이 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어깨를 쉬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기는 하나 살 방법으로 역사를 시키는 것이니 백성이 고나고 괴롭다고 폐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가 회령부에 불이 난 것을 치보하자 자세하게 조사해 아래도록 명하다. 지난 3월 초 6일에 회령부 원산의 장내에 불이 나서 민가 57호와 벽성, 옹성 등 72간이 아울러 연소하여 작은 아이 3사람이 불타 죽었습니다. 아니 드디어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협작한 목책 안에 불이 나서 연소된 것이 57호에 이르렀으니 생각하건대 사람과 가축이 불타 죽은 것이 퍽 많을 것이다. 자세히 조사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온천에서 돌아오다. 왕세자는 얼른 동구에 나가 맞이하고 수기 소용과 왕세자 비는 삼전도에 나가 맞이하고 각사의 관원 한 사람은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여다. 흥인문으로부터 광화문, 동구, 병문까지 모두 결체하고 공인이 풍악을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수진방에 이르니 교방에서 가요를 드리어 아래는 기생이 침향산을 이끌어 행함으로 왕비가 연을 멈추고 구경하였다. 장기가 앞에서 인도하여 노래하고 춤추면서 건정전들에 이르니 사대부의 부녀들이 연로 좌우에 채색 장막을 치고 흥인문에서 광화문 밖까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과 같았다. 그 가요에 이르기를 수레는 물 흐르는 듯이 말은 용 나르는 듯이 온천에 모욕하시고 돌아오시네. 아침에 구름 되고 저녁에 비되어 무협에 내리어 영접하네. 기쁘기 한이 없어 가송을 드립니다 하고 그 사이에는 이르기를 노여움을 푸는 훈훈한 바람은 솔솔 불고 병을 낫게 하는 따스한 물은 맑기도 하네. 여섯용 돌아오는 연에 오색 구름 기린이 아름다운 기운 요경에 어리었네. 비단 언덕에 향기 티끌 고요하고 구슬 누각에 상서 햇빛 발래. 반도는 술을 올려 몇 번을 익히었는고 억년의 승평을 찬송하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가 야인의 병고에 대해 아뢰니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야인을 무유할 사목을 내리다. 김종서가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알타리 혹은 동자 음파가 동창 범찰 등에게 말하기를 병조 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관찰사 도질제사와 더불어 장차 너희 무리를 다 죽일 것이다 하므로 동창이 두려워하여 그 부하와 함께 도망하려고 귀한다는 것을 신이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회령에 이르러 그 형편을 관찰하니 하루는 동자 음파가 와서 신을 알련함으로 신이 우대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동자 음파가 살그머니 나가 말을 달려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이 동옥 등을 시켜
자 은발을 뒤쫓아 잡고 인하여 그 집을 수색하니 그 자산은 모두 이미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고 다만 쑥을 담은 상자 하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개 동창의 무리와 함께 공모하여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튿날 밤에 동창 범찰의 무리가 부하를 거느리고 온 집이 도망하여 갔습니다. 자은파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헛말을 꾸미어 동창 등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였느냐 하였으나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볼기를 100여 대를 때렸으나 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더니 자은파가 또 도망갔으므로 그 처자와 자선을 뒤쫓아가 잡아왔습니다. 회령절제사 홍사석과 종성절제사 이인화를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남라이 근처에서 그 돌아가는 길목을 막고 기회에 따라 뒤쫓아가 잡게 하고 신도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배나 빨리 하여 쫓아가서 아정랑이 대산 밑에 이르니 동창 등이 자신과 마표를 버리고 모두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군사를 나눠 추적하여 동창의 부하 남녀 도와 27인을 잡고 우마 자산을 아울러 노획하였으며 홍사석, 이인하 등이 뒤쫓아 사지상기에 이르니 동창 등의 가족은 모두 산속으로 도망하여 숨고 오랑캐의 강하고 씩씩한 자가 막아 싸웠습니다. 인하 등이 급히 치니 오랑캐가 힘이 다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남녀 모두 20여인을 수색하여 잡고 자량과 병기를 노획하여 가지고 돌아오니 도망하여 간 자는 30여 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야인, 천호, 동야질대와 동유칭 등이 성심으로 향도하여 길을 잃지 않고 포획하였으니 그 공이 작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계달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한길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중추원부사 마변자와 전 판내 섬시사 변효문에게 사목을 주어 보내니 경은 효문 등의 말을 듣고서 경이 효문 등과 더불어 곡진하게 조치하고 포로한 남녀와 머물러 사는 각호는 그 고래의 수령으로 하여금 곡진이 무휴를 가하고 살 곳을 잃지 말게 하여 각각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그 사목에 1. 알타리로 도망한 것은 몇 호이며 머물러 사는 것은 몇 호인가? 경이 도절제사와 더불어 분간하여 아뢰고 마변자는 깊이 야인의 성에 들어가서 사정을 정탐하고 또 무만하여 편안히 하는 뜻으로 타이를 것이다. 1. 마변자, 변효문 등이 알타리로서 머물러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 조정 때부터 너희 무리를 무수하였고 너희들도 또한 우리 국가의 힘을 바쳐 순종하였다. 지금 전하께서 칙스를 받들고 조정을 이어서 적심을 널리 펴서 너희들을 무효하는데 너희들이 간사한 무리의 망령된 말을 믿고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을 내어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다. 전하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알타리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도망하여 살 곳을 잃었으니 또한 불쌍한 일이다 하고 그 나머지 머물러 있는 자도 또한 스스로 놀라고 의심하여 혹 산골짜기에 도망하여 숨어서 생업을 편안히 하지 못할까 염려되므로 신을 보내어 인율하는 뜻을 보고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각각 생업을 편안히 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게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성상의 뜻을 잘 알고 편안히 살아 생업을 즐기고 생애를 이루라 하라. 1. 포획한 알타리에 남녀를 섞어서 거처하지 말게 하고 그 부녀를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범하지 말게 하라. 1. 포획한 남녀에게 옷과 밥을 주어 특별히 무율하여 굶주리게 하지 말라. 1. 도망한 사람의 경작하던 밭이 회령성에 가까워서 인력이 미칠 만한 곳이면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갈고 심어서 도로 돌려줄 뜻을 보이고 포획한 처자가 그 밭을 경작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그 밭이 성에서 멀어서 인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은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도망한 사람이 많이 다시 돌아오면 양식이 나올 것이 곤란할 것이므로 국가에서 곡식 종자를 줄 것이니 너희들이 갈고 심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여 자세히 권하고 달래어 밭을 묵히지 말게 하라. 1. 도망한 사람의 음악 자산을 파손하지 말고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게 하라. 1. 마변자가 다행히 올량합을 보거든 이르기를 알타리의 동창 등이 거짓말을 듣고 스스로 의심을 내어 모두 도망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신등을 보내어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회수하는 뜻을 널리 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왔다 하라. 마변자는 향도한 야인을 도제제사에게 음으로써 그 사람이 과연 공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 전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향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공을 깊이 가상하게 여기신다 하고 성심껏 다 이르라. 1. 알타리가 동요하는 마음이 있은지 오래이더니 지금 과연 도망하였다. 만일 곡진하게 무수를 더하면 모두 국가에서 어질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알 것이다. 관찰사는 도질제사와 더불어 함께 무수할 계책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멋있어.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9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왕비를 위하여 강령전에서 잔치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9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전라도 태인의 효자 박유일을 정문 복호하고 관직을 제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태인년의 사람 박유이가 그 아비의 병이 위급함에 똥을 맛보고 시탕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았으며 아비가 죽자 헐글 자다가 봉분을 만들고 3년을 심유하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렸사오니 청하건대 정문하고 복호하고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야인의 위무 기순책을 걸러 올리다. 성정원에 봉서하기를 알타리 지위 동망이 와서 회령점 첨절제사 배해에게 고하기를 동창 노고적 등이 마축과 자산을 모두 빼앗기고 다만 찢어진 옷 한 벌을 입고 가서 올양압도 울온에 의탁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조선을 배반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자 언파의 거짓말을 믿어 듣고서 놀라고 의심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다시 도절자사의 앞에 나아가 사유를 갖추 진술하고 전과 같이 살고자 한다 하여 지위 신귀가 저에게 전유하였기에 와서 고합니다. 아하리 동소로 가무가 또한 이 때문에 와서 배해에게 고하였고 아하리가 또 말하기를 내가 친히 가서 도울혼 부락을 살펴보고 동창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0일 심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탄일의 하례를 받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0일 심사 두 번째 기사 중궁의 병이 호전되어 관계자에게 상을 내리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이 일찍이 풍병을 앓았는데 온천에 모욕한 이후로는 전의 병이 아주 나았으니 이것은 목욕한 효염이고 또한 의원과 의녀가 약을 먹인 공효이다 하고 드디어 대호군 양홍수와 판 전이감사 노중래에게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의녀 소비에게 쌀 6섬을 주었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1일 임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1일 임호 두 번째 기사 박급이 유환 정종성 이승손 변효문 손승 조서안 남간 강석득 등을 제수하다. 박급이를 중주원 부사로 유한을 경창부 윤으로 정종승을 이조 참의로 이승손을 첨지중추원사 겸 지병조사로 변효문과 성승을 아우러 첨지중추원사로 조서안을 사언지비로 남간을 지사간원사로 강석득을 겸 지영조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온천에서 돌아와 대군 제군이 풍정을 드리다. 강령전에서 풍정을 드리었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장령
우효강을 불러 조회시의 문무반 규찰 광하를 명하다. 조의를 받을 때의 동반의 재상들은 모두 몸을 굽히고 빨리 걸어 나오는데 서반은 뻣뻣한 몸으로 출입하니 무례한 데에 가깝다. 너희 헌사는 항상 규찰을 더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14일 을리ung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14일 을리ung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4일 을리ung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둑소의 사당을 옮겨 설치할 길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둑소의 사당이 여염의 불결한 곳에 있어 귀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훈련관 동북쪽 빈 땅에 옮겨 설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4일 을리ung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도질제사가 정예갑사 육성과 각진 각포의 관원 조절을 요청하다.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사는 많은 데 있지 않고 정의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정의한 군사로는 갑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갑사 600명 이상을 얻는다면 적을 막을 만합니다. 신등이 일찍이 이러한 뜻으로 그 수요를 증가할 것을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병조의 통첩을 받고 사사로이 기쁘고 다행하게 여겨 아래옵니다. 본도의 정군과 한량인으로 활 쏘고 말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타도보다 배나 되고 본도 사람은 춘추시에 합격한 자가 퍽 많으시니 청하건대 6번에 각각 100인을 전차하고 만일 혹시 부족하거든 아직 후시를 기다려서 그 수요를 보충하고 타도 사람은 끼지 말게 하여 일이 없으면 번을 쉬고 일이 있으면 번을 합하여 600정예의 군사로 정벌에 다다르면 어디 간들 이롭지 않겠습니까? 또 글을 올리기를 사진의 조세는 받는 수량과 1년의 경비를 참고하여 보면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배나 되어 변방의 군량이 점점 부족하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날에 신등이 이 뜻으로 각진의 군관은 도절제사의 예의에 의하고 회령경영 경원 종성의 군관은 각각 10인으로 경흥은 7사람으로 각보 만혼은 3사람으로 판관은 본래 종인이 없으니 참상 참여를 물론하고 각각 하나로 상정하여 영구히 정한 법식을 만들 것을 청하였었는데 그 뒤에 변방 장수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군관의 수가 많으면 수십 명에 이르고 겸 판관의 군관이 또한 많아서 경비가 전보다 배나 되니 더욱 염려됩니다. 청하건대 회령, 경원, 경성, 절제사는 그전 예의에 의하여 10인으로 하고 겸판관은 각보의 예의에 의하여 각각 3사람으로 하고 수종인은 그전 예의에 의하여 참상 참여를 물론하고 각각 1사람으로 하고 도절제사와 도진무의 군관도 역시 그전의 예의에 의하여 3사람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혁제하소서 하니 아울러 병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부모상을 당한 자는 담제전에 쓱배를 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대소 인원이 부모상을 당한 자가 담제전에 공공연하게 쓱배하니 의리에 혼당치 못하다. 이제부터는 비록 대상을 지냈더라도 담제를 행하지 않았거든 쓱배하지 말고 심상 3년을 하는 자도 역시 이 예의에 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종실료의 관제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군 이하로부터 참여의 안해에 이르기까지
관제가 이미 갖추어졌으나 오직 종실의 딸만은 다만 군주의 현주라 칭하여 차등의 분별이 없습니다. 삼가 한나라 제도를 상고하여 보면 황녀는 현주라 칭하고 여러 딸은 향정 옹주라 칭하였으며 당나라 제도에는 태자의 딸은 군주라 하고 친왕의 딸은 현주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전 제도에 의하여 정궁의 딸은 공주라 칭하고 빈인 궁인의 딸은 군주라 칭하고 세자 궁인의 딸과 대군 정실의 딸은 현주라 칭하고 여러 군의 정실의 딸과 대군의 아들의 딸은 향주라 칭하고 그 나머지 종실의 딸은 모두 정주라 칭하고 국가에 장, 소, 부곡의 호가 있으니 장, 소, 부곡을 정으로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각 품계에 따른 질병치료 사항을 정하다. 성정원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의 시임, 산관, 이품 이상이 만일 질병이 있으면 의원을 시켜 진찰하고 재생 전이 해민국에서 살 수 없는 약은 적당하게 주고 산품 이하는 예조에 고하면 또한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여 치료하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전교가 있었는데 근래에 크나 작으나 병에 걸린 사람 모두 본원에 고하여 직품의 높고 낮은 것과 약재의 귀하고 천한 것은 논할 것이 없이 선한 약은 본원에서 전이감에 통첩을 내려주고 귀한 약은 계달하여 주니 전지의 본뜻에 어긋납니다. 또한 시임, 산관, 제추와 종친의 그 수요가 이미 많아서 국내에서 하사하기를 바랄 수 없고 만일 병이 나은 것을 한도로의 약을 준다면 그 폐가 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전지 위에 이품 이상과 종친의 병에 대한 약품은 위탕목의 교지에 의하여 재생전이 해민국에서 살 수 없고 사생에 관계되는데 사살의 비축하지 못하는 약은 임시에 계달하여 수량을 따라서 주고 산품 이하의 병에 대한 약도 또한 전지에 의하여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가뭄이 들어 비를 빌 방법을 강구하다. 예조에 전치하기를 금년은 장차 가물 징조가 있으니 비를 빌 방법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3월부터 이달까지 달을 연하여 감으로써 모맥이 결실을 못되고 파종하는 것이 때를 잃었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1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상서사와 춘추관을 새로 짓고 화재 방비 대책을 논의하다. 상서사와 춘추관을 궁금 안에 새로 지었는데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장무와 서로 가까우니 만일 화재가 있으면 연소될까 두렵다. 화재를 방비하는 대책을 제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지평 송취가 노호 이보정을 탄핵하다. 경상도 노비 추세 경차관 노호와 전라도 경차관 이보정 등이 경차관이 되었을 때 옳지 못한 일을 자주 행하며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전일의 본부에서 그 죄를 탄핵하여 후대를 징계하기를 청하였었는데 전하께서 정교하시기를 이것은 송사는 자가 송사를 결단한 관리를 해하고자 하여 다른 일을 끌어들여 고한 것이니 이것으로 논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신덕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본부에서는 일이 비록 풍문에 속하는 것이라도 모두 들어서 논핵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록 송사하는 자가 고사한 것이지만은 사상이 명백하여 그 죄가 작지 않으니 만일 추궁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후대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정 등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한 것을 가지고 관리를 취획하며 송사하는 자가 한 번만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투어 서로 고자질을 할 것이니 풍속이 박하고 악하여지는 것이 실상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취획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대사 김종서가 야인에 대한 비변책을 올리다. 승정원의 봉서하기를 지금 내전하신 성제 3책을 보니 꼭 신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신은 이미 모두 돌아갈 길을 끊고 우마와 양식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올양합 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진심을 피로하여 온화한 말로 이루고 불로 안착시켜서 위무하여 그 정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만일 혹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올양합으로서 성심으로 우리에게 기부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꾀하여 몰래 군사를 보내어 밤을 타서 엄습할 것을 신이 이미 계책을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1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군과 제군이 사후하였는데 종부시에서 비밀리 정찰하다. 대군과 제군이 예전 문소전동에서 사후하였는데 종부시에서 아전을 보내어 정찰하여 비밀히 그 이름을 적어오게 하였다. 아전이 곧장 들어가서 이름을 물으니 대군이 그 무리한 것을 미워하여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종부시 직장 문송자를 불러 그 연후를 캐어 물으니 송자가 아뢰기를 이말생, 이종생, 이융생 등은 종하게 왕래하는 외에 그 나머지 출입은 일자를 모두 검단한다는 전지혜가 이미 있었으므로 신등이 아전을 보내어 정탐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와서 참여하였나 아니하였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무례한 일을 한 것은 실로 서리의 죄입니다. 하니 승정원에 내리어 초사를 받아서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감으로써 검주령을 내리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매한 백성이 기탄 없이 술을 마시고 혹은 거리에서 취하여 쓰러지고 혹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낭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오니 이제부터는 술을 검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게 하소서 하고 사음부를 불러 검주한 예전 예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사음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금년에 또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여기었으니 장래가 염려되는데 무식한 무리가 술밥으로서 낭비하니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대소제향과 각종 각공의 진상과 조정의 사신 및 이웃나라의 사객을 접대하는 이외에 서울 밖의 술 쓰는 것을 일절 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그 정상이 가장 가벼운 자와 정상이 가긍한 자는 죄를 줄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가뭄을 당하여 주의 수두를 풀어주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겼으니 체류된 옥사가 있어 혹수원을 불렀는가 염려된다. 비가 흡족하게 올 때까지는 보통 사면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이외의 일체의 자범으로 도형 이하의 죄수 및 증거인과 연루죄의 도형 이하의 죄수를 모두 보석하고 추국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1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가뭄을 당하여 구학을 수축하고 진휼에 힘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농사가 바야흐로 흥한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예전 제도에 의하여 구학을 수축하고 첩력을 깨끗이 하고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율하고 백골을 가리어주고 시체를 묻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절제사 김종서가 야인의 대책에 대해 치계하다. 도우론이 와서 종성 첨절제사 이휘나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도우절제사가 명령하기를 동창 등이 이만주와 공모하여 파저강에 옮겨 살려 함으로 항상 연휴를 가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였다. 만일 옮겨 살려고 하면 다른 돌아갈 길이 없고 반드시 너희들이 사는 곳을 경유할 것이니 너희들은 꼭 파수하여 끊어서 억류하고 급히 와서 내게 구하라 하였는데 지금 동창 등이 도망하여 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도망하여 올 때에 조선에서 쫓겨 우마와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겨우 몸만 빠져 도망하였으니 만일 뒤쫓아와 포살하였다면 우리들이 모두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인데 다행히 죽지 않고 왔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다른 길로 도망하여 가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구속하여 잡지 않더라도 죄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너희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경유하였으니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먼 곳으로 도망하여 각각 생업을 편안히 하겠지만 우리들은 내 대신 죄책을 받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붙잡아 억류하고 가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동창 등이 비록 마음으로 이만주에 사는 곳으로 도망하여 돌아가고 싶지만 그 형세가 약해져서 우리에게 와서 붙은 것입니다. 올적합의 노력도 두렵고 또 자재가 떨어져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간청하기를 친히 도제제사에게 진달하여 다시 본과장으로 불러 돌아가게 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또 요전에 동창들과 섞여 살고 있던 여진 20여인이 또 틈을 타서 도망하게 우리들이 역시 모두 붙잡아서 각 집에 나누어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범찰 등이 다시 돌려주기를 청하기에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너가 만일 이 무리를 거느리려면 장차 이만주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실제로 이 무리를 놓아서 도망가는 것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우리 죄가 작지 않으니 조금도 놓아보낼 이치는 없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면서 야인은 무수하고 제어할 방책을 의논하라고 지시하다. 상tem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동창 등이 산골짜기에 도망하여 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니 무수하고 제어하는 방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일 출입을 금지하고 법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원혼을 살 것이고 만일 임의로 왕래하게 하면 반드시 도망하여 숨는 패단이 있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추장과 처자를 경원에 옮겨두고 왕래를 못하게 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제에게 벼슬을 주어 서울 안에 왕래하게 하여 볼모를 삼으소서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편안히 하여 영구히 도망하여 반하는 마음을 없앨 것인가. 무모하고 제의하는 계책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국가의 용도를 알맞게 하기 위해 생례색을 설치하다. 임금이 호조 판서 김맹성에게 이르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데는 수가 있으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하였고 유아는 말하기를 큰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작은 비용에 구애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인색하게 아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의 용도로 혹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이 있는가 염려되니 자세하고 밝은 관리를 택하여 각사의 경비와 식례를 상정하여 아래라 하고 드디어 식례색을 두었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4월 2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여 감선을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장래가 염려되니 내가 감선을 하고자 한다 하니
주하승지 성념조가 아뢰기를 금년의 가뭄이 너무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고 화곡도 또한 마르지 않았으니 감선을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서서히 천기를 보아서 감선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2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와 도우질제사가 야인을 무수할 대책을 올리다.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내전하여 내리신 사목의 일관을 엎드려 보니 알타리를 무수할 계책을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지금 내리신 사목이 국진하여 유루된 것이 없으나 다만 먹이고 주는 것을 조금 전보다 증가하여 특별히 무수를 더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만일 비굴한데 치우치면 저것들이 더욱 교만 방자할 것이고 서둘러 은혜를 베풀면 도리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니 때에 따라 형세를 보아서 너무 후하게도 말고 너무 박하게도 많은 것이 온당할까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2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보령주에서 하막동 등을 처결하다. 강도, 하막동, 소건동, 박소고미 등이 유리 처참에 해당하고 황해도 강음, 죄수인 양녀, 보전은 간부, 놔귀봉과 더불어 공모하여 그 남편을 죽었으니 보전은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기봉은 처참에 해당합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흥천사에서 경찬을 베푸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흥천사는 조정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많은 세월이 경과하여 허물어진 것이 많이 있으므로 내가 증수를 명령하였었다. 이제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화주, 승, 홍조 등이 여름철에 경찬을 베풀고자 하여 청하여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건대 흥천사는 이미 조정께서 창건하신 것이니 경찬의 판비도 또한 오로지 중에게만 맡기고 무심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전의 조정 때에 있었어도 또한 이 일을 행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중에게만 맡기고 돌아보지 않겠는가. 장차 관가에서 쌀과 배를 주어서 부족한 것을 보조할 것인가 또는 국가에서 오로지 그 일을 판비하고 중에게 의뢰하지 않을 것인가. 너희들은 심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좌승지, 성념조, 동부승지, 신민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이미 중창을 하였으니 경찬의 일도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유되는 물건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지급하고 인하여 중들에게 명령하여 크게 판비하지 말게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검략을 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우승지 조서강과 좌부승지 이세형 등이 마음으로 불가함을 알면서 또한 염조의 의논을 따라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이 옳다. 환관 최습이 중수할 때부터 그 일을 맡아 감독하였으니 지금 경찬에 대한 일도 또한 맡기겠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서강 등이 왕의 말을 출납하는 데 있어 대개는 아첨하고 뜻을 맞춰 조금도 간하고 말리지 않아서 임금이 부처를 높이는 행사를 이루게 되었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가문부로 공사관이 부채 추징을 연계하다. 의정부에서 한승부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민생이 염려됩니다. 사람과 관리에 침해되거나 물색에 험결이 생기는 이외에 공사관이 부채를 추석 후에 추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강무장에서 사냥한 이순몽이 탄핵되다. 이순몽이 강무장에서 사냥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추역하여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순몽은 성질이 본래 광패하여 자주 불법한 일을 행하여 여러 번 헌부에 탄핵을 당하였으나 홍신의 자손이므로 임금이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3일 을미 5번째 기사 소격전에서 기유하는 초례를 행하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술을 정지하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에게 동국 문감 등의 서적을 찍어 바치라고 정지하다. 개성부 유수에게 전지하기를 본부에서 판각한 동북 문갑, 언대집, 의리에 어제 태평집, 문천집, 삼례소, 맹자소, 논어 등 서책을 2벌씩 찍어서 바치라 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함교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야인 다스릴 방책을 전지하다. 동창, 범찰 등이 그년의 매양 옮겨갈 뜻을 품고 있어서 변방장수가 여러 번 제재하고 다스릴 방책을 진달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이 비록 안으로 간사한 마음 품고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길순화에 가까운 회령성 밑에 살면서 반하는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갑자기 하수하면 동료인 여러 종족이 반드시 입힌 반척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물며 조정에서 이미 칙지를 내리어 무수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였으니 더욱 경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본인들이 다만 동자 운파의 근거 없는 말을 듣고 곧 제 마음대로 도망갔으니 우리나라에서 무수하는 방법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작지을이다. 지금 험단이 있는 것을 타서 의리를 들어서 죄를 다스리면 저것들이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할 것이고 여러 부족의 야인들도 도망하여 배반하는 정상을 눈으로 보았으니 어찌 부동할 마음이 있겠는가. 비록 조정에서 더더라도 또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신의가 중한 것이니 불러와서 직업에 되들어가 전과 같이 생업을 편안히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동창 등이 갑자기 도망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미처 관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여 머물러 있는 자가 또한 있고 또 우리나라의 병마가 돌아가는 길에 뒤쫓아가 미치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우물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계가 공박하여 도울론에 의탁하여 붙었으니 비록 돌아오고자 하는 뜻을 말하나 성심인지 아닌지는 실상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끝내 생업에 돌아올지 않을지도 또한 기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업에 돌아온다면 조치할 방안은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본인들이 비록 본업에 돌아오더라도 만일 금하고 막는 것이 없으면 그 도망하여 나갈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뒤에는 동창, 범찰 등 수령되는 사람과 그 관하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 가족을 내지로 옮겨들여 좋은 전지를 주어 생업을 후하게 하고 반인을 거느리고 관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왕래하면서 고기 잡고 사냥하기를 전과 같이 하게 하면 저들이 장차 생업을 편안히 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니 비록 반척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처자를 버리고 몸을 빼쳐 도망가겠습니까? 이것이 기미하는 좋은 방책입니다 하고 혹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의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알타리 등이 옮겨갈 마음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지에 살고 있는 귀한 사람들의 부역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을 장차 본국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이 사역시킬 것이라 하여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 만일 본읍에 돌아간다는 약속으로 의논하는 자의 말에 의하여 내지로 옮겨들이면 오직 관할 사람들이 의심하고 달리하는 계교가 있을 뿐 아니라 근처의 여러 종족들도 또한 보존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니 예전의 자식들을 볼모 잡는 법을 모방하여 동창, 범찰과 우두머리로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제를 서울로 쓸어보내요. 다른 귀한 사람의 자제의 예의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이나의 아내를 얻게 하여 안심하고 시위하게 하며 교대로 서로 왕래하여 부모를 만나보게 하면 저것들이 저절로 영구히 안도하는 마음이 있고 관하와 여러 종족의 야인들도 또한 분열되고 부동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기미하는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한다.
나도 생각하건대 혹자의 말이 이치에 가까운 것 같다. 본인들이 만일 혹시 돌아오거든 변방장수가 마땅히 이르기를 너희들이 너희 조부 때부터 경내에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바치었고 본국에서도 성의로 대접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하물며 근래의 조정에서 분명하게 직지를 내리어 너희들로 하여금 그대로 본국의 후문에 거주하여 삶을 편안히 하고 생업을 즐기게 하였고 또 본국에 취기하여 안무하게 하였다. 본국에서 조정의 취기한 뜻을 받들고 너희의 조부의 힘을 다한 정성을 생각하여 더욱 무수를 가하고 곡진하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가 지금 본국의 무수한 성의를 돌아보지 않고 간사한 소인의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믿어 망령되게 의심하고 달리하는 마음을 내어 가족을 이끌고 문득 도망하여 나갔으니 국가를 저버린 것뿐 아니라 실상은 직지를 어긴 것이다. 사리가 법을 들어 죄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스스로 취한 것이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이 본업에 돌아오는 정상을 불쌍하게 여기어 덮어두고 의논하지 않고서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은혜가 만만번 중할 뿐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자제를 서울에 들여보내어 시위에 종사하고 때때로 왕래하여 부모 친척과 만나 보아 생생의 낙을 길이 누리는 것이 실로 너희들의 다행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너희들의 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이렇게 타일러서 자제를 쓸어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억지로 시켜도 가하다. 또 이런 일의 뜻으로 가축 교수를 실어서 변방장수에게 내려보낼 터이니 마땅히 교수를 반포하여 보이고 사연을 설명한 뒤에 자제를 쓸어보내는 것이 또한 어떠한가. 경은 다시 상냥을 더하여 곡진하게 계획을 세워 아래라. 만일 혹 따로 다른 방책이 있거든 아울러 기록하여 아래라. 또 우두머리가 있거든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제로 하여금 볼모가 될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가 아울러 아래라. 위의 동창 등이 마침내 본업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반드시 기필할 수 없으나 돌아온 뒤에 조치할 방책을 천리나 되는 먼 길에 왕래하며 의논하여 정하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먼저 사건을 서서 보내라. 이것도 역시 잘 알아두어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정령 첫 번째 개사 가뭄으로 공사관의 영선을 중지하다. 공주의 전치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장래가 염려된다. 공사관의 영선은 모두 일체 정지하여 파하라 하였다. 그러나 흥청사 사리각의 화공 20여인이 석가의 상을 그리는 것과 동우와 종루의 단청을 하는 역사는 오히려 거치지 않았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정료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죄인을 사면할 방책을 논의하다. 명의정 황희가 사인 위의 흡을 시켜 아뢰기를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산천에 기도하여 죄수를 보석하고 감성까지 하시니 그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두려워함이 지극합니다만 오히려 비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사유는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기는 하나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은 실로 형벌과 오기, 중도를 잃어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옥에 갇히면 온 집이 업을 패하게 되는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패단이 더욱 적지 않으니 원컨대 국내의 도영 이하의 죄인을 사하여 화기를 부르고 천변을 거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22년이 되었는데 한 발의 재앙이 없는 해가 없다. 천재를 없애려고 하여 매양 은사를 내리고 노인에게 작을 주고 사만이 된 이 설을 벼슬 씻기까지 하였으나 한 번도 하늘의 응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사유라는 것이 재앙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없는 것인가 한다. 또 내가 들으니 간혹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형벌과 법을 면하고자 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하늘이 왜 가물지 않나 하고 벼슬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하늘이 왜 가물지 않나 한다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사유는 본래 재앙을 거치고자 한 것인데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가뭄을 원하게 하니 재앙을 거치게 하는 방도의 어그러짐이 있다. 그러나 사유하는 사람마다 기뻐하는 것이니 만일 부득이하거든 곤장을 때리 죄인이
죄인 이하를 용서하는 것이 없다는가 하고 이나의 어허브로 하여금 정부에 의논하여 아래게 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상감의 분부가 매우 가합니다 하니 드디어 형제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생각하건대 형벌이 중도를 얻지 못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함이 있는 듯하다. 이제 4월 26일 이전의 장조 이하는 이미 결정한 것이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을 모두 사면하고 이미 일찍이 도역에 처한 자도 모두 놓아보내라 하였다.